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이 11월 30일, 어느덧 또 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또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38K를 넘어서면서 올해 새로운 이 연고점을 갱신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 지지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이 37.7K 선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 역시 뭐 대부분이 큰 폭은 아니지만 또 살짝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붉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정말 작년 이 11월 달에는 이때 이 FTX 사태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공포가 엄청 만연해 있었고, 정말 이 최악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때만 해도, 이때가 가격이 한 뭐 16,000달러, 뭐 15,000달러 선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뭐 이때는 뭐 10,000달러도 간다, 뭐 심지어는 8,000달러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딱 현재는, 요걸 보시는 것처럼 어느덧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37,000달러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그 기대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딱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또 올라섰다라는 것에, 또 개인적으로는 또 코인 유튜버로서 또 새삼스레 이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11월의 마지막일로서, 내일 아침 9시면 이 11월의 월봉도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의 이 11월의 월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9%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과 뭐 크게 달라지지만 않는다라면 아마 내일 아침에 대략적으로 한 9% 정도의 이런 상승으로 또 월봉을 마감을 할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9월 달부터 계속 지금 상승이 이어져서 3개월 연속 상승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으면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승을 지속을 해오는 것인데, 그럼 과연 이 12월에 또 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패턴에서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올해 이 2023년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요 큰 폭의 하락을 한 그 다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지난 사이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이런 또 큰 폭의 하락을 겪고 나서 2019년이 올해와 비슷한 요 회복의 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또 그 직전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이렇게 또 큰 폭의 하락을 겪고 난 이후 또 2015년에 요런 또 회복의 해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2023년은 지난 사이클의 2019년과 또 그 직전 사이클의 이 2015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공유를 했었는데, 이걸 보시면 올해 2023년에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연속 3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과연 이 12월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서 이 2023년과 비슷한 그 회복의 해였던 2019년과 2015년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먼저 이 2019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 하반기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6월달 이후로 해서 7월부터는 마이너스, 이때도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를 하다가 10월달에 한번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11월, 12월도 이렇게 월봉 기준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이 하반기에는 이 10월을 빼고는 계속 하락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2019년도 하반기에 하락을 했을까? 그 이유는 여길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월부터 6월까지 그 상승률이 34%, 52%, 26%니까, 요것을 그 당시에 차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요거인데 보시는 것처럼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제가 요거를 좀 축소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243%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4,000달러에서 13,000달러까지 3배나 그것도 3개월 동안 그야말로 폭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9년도 4월 1일부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가 그 만우절 가짜뉴스가 이 신호탄이 되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약세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23년도와 비슷한 이 2015년도를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는 이때 2019년도와 같은 그런 상반기 동안의 이 폭등장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올해와 비슷하게 이렇게 간헐적으로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2월달에 18%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6월달에 15% 7월달에 8%니까 그렇게 큰 상승세도 아니었고 그리고 올해도 보면 1월에는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22% 11%니까 2015년도와 비슷하게 좀 간헐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8월달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의 8월달 역시 보시는 것처럼 무려 마이너스 18%의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는 그 낙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2023년 들어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8월에는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 이 9월부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9월달부터 지금 이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2015년도 마찬가지로 9월달부터 매달 상승을 하더니 이 12월달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폭도 이 2015년도와 2023년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9월달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3%, 2015년에는 2% 정도 상승을 했고 또 10월 들어서는 28% 그리고 2015년에는 33%니까 이 10월에 또 가장 큰 상승이 나온 달이었고 또 이 11월에는 9% 그 다음 2015년도에도 19%니까 또 이 11월이 두 번째로 높았던 그 상승을 보여준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상당히 이 2023년과 이 2015년이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13%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비슷하게 올해도 이 2015년과 이와 같이 흐르게 된다면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상승을 했으면 이 12월 달에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또 상당히 부담감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 2015년과 지금 그 흐르는 패턴이 비슷하다고 볼 때는 충분히 이 상승의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015년 12월 이후에 그 다음 달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 그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월이 들어서는 마이너스 14%니까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개월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 또 이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12월 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면 내년도 1월에는 마찬가지로 또 하락의 이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1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ETF 전문가들이 90% 이상 승인이 될 것이라 점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승인을 SEC가 또 한 번 연장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그 일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연장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악재의 재료로 사용이 돼서 이 상승을 마감하고 하락으로 또 반전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승인 직후에는 이런 이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뭐 승인이 된다 해가지고 뭐 자금이 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이제 승인이 됐으니 호재가 소멸됐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재 소멸이라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또 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일단 이 2024년 1월은 우선 이 12월을 경험해 보고 그때 가서 뭐 예상을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이 12월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 사이클의 패턴상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4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달에 무조건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7년도를 보시게 되면 이때 4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무려 5개월 동안 또 상승을 이어나갔었고, 그리고 이 2019년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그러니까 이때가 급등을 했던 시기고, 근데 보시면 이때 이 2월달부터도 11% 7%니까 총 합치면 5개월 동안 그 상승을 이어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20년 이때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또 그 다음에까지 1월, 2월, 3월까지 무려 6개월 연속 상승을 한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대불장 때인데 이때 무려 이 비트코인이 6개월 연속 상승으로 월봉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 대세 불장과 지금을 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어쨌든 뭐 4개월 연속, 뭐 5개월 연속 상승을 한다는 것이 일단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내일이면 12월인데 12월도 이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이 리플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리플의 움직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다 할 반등은 나오지 않고 이 지지부진한 횡보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님께도 이렇게 좀 장문의 글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이 리플이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결국은 갈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또 상승할수록 이 이더리움과 리플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귀가 따갑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리플은 개미가 많아서 세력이 올려줄 리 없다 라는 말일 텐데,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냥 코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마다 그 고유의 이 상승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오히려 이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를 이용해서 가격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상승을 또 시킬 것이라 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이 한국의 불나방들이 얼마나 그 화력이 센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근데 또 그 중에서 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 바로 요 리플인데 세력들이 그것을 가만히 둘까요? 제가 요 기사도 또 첨부를 하긴 했지만 얼마 전에 XRP 고래가 지난주에 1100만 개를 매집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뭐 물론 당장 상승을 하게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저는 뭐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뭐 그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과연 이번 사이클에 이 XRP가 얼마까지 상승을 할까, 또 어느 시점부터 이 매도각을 좀 봐야 되나, 이런 것에 지금 고민이 커요. 그래서 일단 그때가 돼서 여러 지표들을 보고 그 매도를 또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뭐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이 매도에 대한 준비를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뭐 당장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 쓰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큰 무리는 하지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내 자신의 적당한 이 목표 수량만 채우면 되고, 또 여유가 되면 또 다른 코인으로 채워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상승장만 오게 되면
결국에는 다 오르는 또 장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인마다 이 상대적인 상승률만 다를 뿐이니까 나에게 맞는 이 투자 전략을 잘 세워두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주위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나에게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1년 전 오늘이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1년 뒤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 결과물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